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어닝 쇼크 잠정 실적 발표가 나타났는데 주가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많이 보셨겠지만 매출액 59조, 영업이익 8조 3천억. 이래서 매출액은 사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직접 4분기의 실적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는데 3분기보다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매출로 18% 빠지고 영업이익으로 8%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6% 빠졌죠. 영업이익 연간으로 30조 원 시대를 처음 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이것은 사실 뭐 상반기 지나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18조, 하반기 18조니까. 그러나 이게 직전 분기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이렇게 됐던 거는 사실 불필요하다. 지나간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숫자로 보시면 뭐 오늘 하루를 계속 장식했을, 귀에 덮개가 앉으셨을 내용들인데 이것들의 이제 무게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로 일단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환율이 평균 직전 분기 대비해서 한 4% 빠졌다는 점, 그리고 특별 상여금 8천억 많이 나왔죠. 예, 증권사 같았으면은 실적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상여금이 없으니까 9조 원 이상 나왔을 텐데, 판매 성장 둔화되고 디스플레이 부진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 실망을 했고요. 12월 말에 확정치가 나오는데 확정치 공시 때는 통상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 아마 이 정도로 좀 그런다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뭐 이 올 한 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크게 좀 둔화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미리 이런 이야기들이 염려로 많이 나타나면서 뭐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이 뭐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 싸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선반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입니다. 그 기대에 미달한 실적, 그리고 어제는 이제 기대에 미달할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었죠. 계속해서 선반영.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이렇게 안 나왔던 거 본 기업이 별로 최근에 없으실 거예요. 항상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를 해서 잘 나왔는데 잘 나온 날 주가가 빠진 경험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실적 발표, 호전 발표일에 반락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의 오늘의 반등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반등이 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스마트폰 판매 부진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재고 조정과 환율 하락, 이런 것들이 실적을 압박했다. 디스플레이의 R&D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고 오늘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압박들이 1분기 실적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2014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인데 1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이익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IT 섹터 전반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에 대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해보는 겁니다. 130만 원 후반대, 130한 7, 8만 원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제한적인 그 임계치를 그어놓으실 필요가 제 생각에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그리 큰 의미를 부과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상여금 부분 등이 좀 사실상 이 실적을 좀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일회성이 아니라 1분기까지도 정말 시장에서 2분기, 3분기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만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자죠. 주식의 스토리를 그려가면서 좀 마음 편하게 잠도 자고 이래가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물론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예요. 저평가고 억울하지요. 해외 그 유수의 주식들에 비할 때
확연하게 전평가지만 얘기가 지금 밖으로 돌았습니다만 그런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한테는 최근까지 스마트폰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니었나. 그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걸 팔아야 사실 많이 남는 건데요. 고가폰 비중이 벌써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버냉키 쇼크 때 6월 달에 일단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던 거죠. 2분기에 삼성전자의 고가폰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던 것이 3분기 들어가면서 30%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에 영업이익률에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97%가 다 고가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영업 마진이 그만큼 압박이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기에 41%대에서 35%대로 줄고요. 애플은 이 기간에 늘어났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압박을 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딱 판세가 싹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장한 거고 삼성전자가 계획을 세운 거죠. 스마트폰의 범용화, 중저가 폰,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범용화라는 것은 어차피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이거 굉장히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다. 그러나 가격 경쟁이 심화된다면 또다시 또 원가 경쟁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또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리더의 위치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아까 가격 경쟁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 환경이 좀 팍팍하다는 거죠. 지금 갤럭시 5가 출시되기 이전에 지금 수요가 벌써 변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이 차이나 모바일과 들어와서 중국 시장 안에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애플과 뭐 소송은 앞으로 끝없이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압박 요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그 반가운 얘기는 SA에서 뭐 4억대 간다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점유율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 아마 연간 기준 좀 후퇴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공존하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지금 리스크로 좀 사전에 좀 반영을 해놓고 있는 이런 주가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사실상 가장 좀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해 좀 역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질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요.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각되는 건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주가 역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타 IT주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IT 주의 앞으로 어떤 그 몇 가지 꼽을 수 있는 특징들이 그런 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보는 어떤 상대적인 관심, 수급의 독식, 뭐 이런 현상들이 하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도주들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 상황일 것 같다. 제한적인 주도주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그 좀 어지러운 그 섹터들 디스플레이 같은 쪽 이런 쪽에서는 저점에 대한 기대도 얼마든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 4분기 매출 3조 4천억, 영업이익 8천억. 이거 컨센서스거든요. 이것은 이 과점화 수혜가 그야말로 연초에 70포인트 빠지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방어력을 보여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시팹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선방으로 마감하는 이런 실적일 것 같고요. 엔약이나 고가 스마트폰 두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가 부진하고 TV, 디스플레이 쪽이 부진하고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어려움들을 IT 업종 전반이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볼 수 있겠고 그러나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저점 부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디스플레이 매수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디스플레이 매수는 정말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선진 시장에 TV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TV 교체 주기가 뭐 저는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이머징 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종료되는데 그 2014년부터다. 이런 기대도 없으면 어떻게 주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트레이딩이 가능한
IT 종목 섹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분기부터 재고가 이제 패널 같은 경우에 소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을 내고 있고, 재고 소진 이후에 2분기 이후부터는 반등하더라, 이런 경험적인 사실들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분명히 반등에 대한 기대가 일어날 수 충분히 있는 2014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TV 교체 주기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올 한 해 IT의 이제 향방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행사가 개최가 됐죠. 미국의 이 CES 2014가 이제 오늘부터 개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IT주들이 좀 받을 영향이 있을까요? 거기 나오는 제품들이 저의 실상 아래 파고들 제품들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미래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서 삼성전자가 해주고 있는 역할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ES 측에서는 2014년에 좀 쉽지 않은 CE 환경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선진 시장에서는 역성장할 것이고 신흥 시장에서는 저성장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CE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스마트폰 객단가 떨어진다.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가 여기 바로 그대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TV 쪽은 그나마 개도국 때문에 강보합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2014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CES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컨버전스입니다. 지금 이제 디바이스 제품으로 승부하는 해가 아니라 이 제품들을 모바일과 인터넷 앱 환경, 스마트폰, TV, 자동차까지 해서 다 이렇게 묶어주는 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모바일 생활 가전 컴퓨터 자동차 웨어러블까지 네. 융합하는 이런 노력들이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래 가정에 대한 저걸 세웠죠. 예. 이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러면서도 개방적인 공간, 그리고 기능 복합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UHD 커브드 TV가 얘기가 되고요. 또 푸드 쇼케이스 냉장고, 우리 지금 광고하죠. 그리고 대용량 세탁기나 프리미엄 주방 가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딱 들으면 갑갑하죠. 다소. 올해 한 해 이렇게 IT 부품들이 좀 뜨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게 디바이스의 경쟁력, 이 기술 트렌드의 경쟁력보다는 이것들을 융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품주나 소재주가 그렇게 많이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IT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매개가 확산될 여지보다는 융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맹점 짚어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IT 전반적인 부분들 살펴봤는데 최대 관심주라든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관심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SK 하이닉스, 서울 반도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좋다는 것과 매매할 수 있는 게 정말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매매에 대한 가이드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 주봉, 일봉 보시면 이걸 여기서 매매하라는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계를 그런 말씀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기간으로 보시고 이것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타임 트랙을 가진 어떤 투자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딩권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러 놓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했었던 4만 원 이쪽 저쪽에서의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뚫고 올라오는 계좌라면 아마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신다면 그 이상을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대 관심주는 SK 하이닉스와 서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